예, 오늘 이제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 트윈데믹에 대한 소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상황, 코로나 인플루엔자 트윈데믹에 대한 예측, 또 대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말씀을 좀 특별히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환자가 이제 같이 오면은 의사들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월, 6월, 7월에 열이 나고 기침, 뭐 오한, 또 흉통,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코로나 있는 환자가 오면 코로나19를 먼저 의심할 수 있겠죠. 6, 7월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겨울에 되면은 이 열이 나고 기침하고 호흡곤란이 있고 흉통이 있고 피로감이 있고 이런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클리닉에 온다면 사실 진찰만으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병은 전혀 다른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겨울에 이 트윈데믹에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소위 독감의 이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되겠죠.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는 A형,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되겠고, 잠복기를 보면은 인플루엔자는 하루 내지 4일, 1일에서 4일밖에 짧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는 2일에서 14일로 길입니다. 이 잠복기가. 전파력은 코로나가 훨씬 빠르죠. R넛이 2 내지 3입니다. 한 명의 환자가 2~3명을 감염시킨다는 거죠. 인플루엔자는 1에서 1.3입니다. 전파력이 반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이제 더 전파력이 빠를 수밖에 없고, 감염 경로도 유사합니다. 호흡기 비말, 또 접촉, 직접 접촉, 간접 접촉, 또 특히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도 뭐 특별한 상황에서 공기 감염, 에어로졸 감염이 되지만은 지금 코로나19는 더 공기 감염 전파가 잘 된다는 것이 많은 집단 발생에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상 시작은, 인플루엔자는 갑자기 고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환자들은 열이 언제 시작됐느냐, 그러면 뭐 전날 저녁 먹을 때 뭐 6시경에 이렇게 시작됐다, 이 기억들을 어느 정도 합니다. 코로나19도 이제 증상이 시작되는 걸 기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천천히 시작되는 거죠. 애매하게 미열이 있나, 뭐 기침이 있나, 인후통이 있나. 뭐 코로나19는 스펙트럼이 임상 증상이 더 다양합니다. 뭐 갑자기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 차원에 있어서 이 인플루엔자하고 이제 코로나19 구분에 있어도,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경우는 고열, 오한, 기침, 근육통, 인후통, 피로감, 뭐 어린아이는 구토설사가 있으니까 이 전형적인 경우는 증상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는 무증상도 많고 20 내지 뭐 40% 무증상이 있고, 또 증상이 경미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단지 좀 차이가 있으면 위각상실, 후각상실 그런 게 있다는 것이고, 또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에서는 증상 자체가 또 애매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임상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증 환자로 입원하는 경우는 코로나가 훨씬 높죠. 10 내지 20%. 인플루엔자는 1 내지 2% 정도로 10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치명률도 지금 증례 치명률, 케이스 파탈리티도 코로나가 뭐 2 내지 5%, 우리나라는 지금 1.6%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인데 인플루엔자는 0.01 내지 0.1%, 뭐 1000명 또는 10,000명 중에 1명 사망자입니다. 그렇지만 고위험군은 상당 부분 겹칩니다. 고령자, 만성병 환자.
단지 이 인플루엔자는 영유아 임신부도 고위험군이지만 지금 코로나19는 영유아 임신부에서 잘 안 걸리고 걸린다 하더라도 약하게 앓고 지나간다는 것이 인플루엔자와 좀 차이죠. 현재까지 자료는.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는 인플루엔자는 뭐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나온 조플루자라는 것도 있고 과거에 쭉 현재까지 사고 있는 타미플루도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는 아직 항바이러스제가 없습니다. 물론 렘데시비어가 있지만은 이것은 중증 환자에서 증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 정도지 이것이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백신은 인플루엔자는 백신이 있죠. 지금 사카 백신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공급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코로나19는 아직 백신이 개발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다른 질환이고 또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다. 같이 도울 때는 상당히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 당위성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측을 좀 해야 되겠죠. 올해 코로나19가 어떨 것인가. 위의 그래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2월, 3월 대구에서 주로 크게 발생했던 첫 번째 유행파가 있었고 4월, 5월 이때는 소강세였죠. 그러다가 8, 9월 지금 2차 유행파라고 할 수 있는 유행파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밑에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자료입니다. 제일 밑에 그래프는 2018년, 2019년 겨울의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유행파인데 여기 보시면은 M자가 우리나라 독감 유행의 전형적인 양상이 12월, 1월에 한 번 유행을 하고 또 3, 4월에 두 번째 유행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전형적인 독감 유행인데 12월, 1월에 A형 독감이 돌고 3, 4월에 B형 독감이 돕니다. 위의 그래프가 지난 겨울에 그 독감 유행 양상인데 보시면은 A형 독감 H1N1이 12월, 1월에 유행을 했죠. 그렇지만 3, 4월 2차 독감 유행파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대구에서 2월 말 3월 초에 그 코로나19 대유행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쓰고 손 씻기하고 환경위생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인플루엔자 유행이 영향을 받아서 소멸이 된 겁니다. 3월 1일 날 급격하게 이제 환자 수가 줄었고 결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3월 27일 날 유행주의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보다 인플루엔자가 전파력이 낮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뭐 1,500만 이상 맞고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또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우리가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해도 유행파가 줄어든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뭐 이렇다고 하면은 올해 겨울에도 우리가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를 잘하면 코로나19도 잡고 인플루엔자도 잡는 그 꽉 먹고 알 먹고 하는 소위 그 양수 겹장의 그런 영향 효과를 우리가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팀에서 올해 저널 오브 코리안 메디컬 사이언스 5월호에 이제 실었던 건데 같은 얘기입니다. 2016년하고 2020년에 인플루엔자 유행 곡선 여기 보면은 파란색 그 오렌지색 이렇게 한 것이 두 번의 유행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은색이 코로나19 유행 대구 경북의 유행파입니다. 거기 보면 제일 아래에 이제 노란색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으로 이 독감 유행 커브가 올해 이 대구 유행과 맞물려서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면서 급격하게 감소된고 2차 유행파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거리두기를 충실히 하면 독감 유행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남반구는 6, 7, 8이 이제 여름입니다. 그래서 호주도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하게 코로나19 유행을 하면서 3, 4월에 그 거리두기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스테이 앳 홈이나 여러 가지 강력한 그 거리두기 정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은 점선은 2015년부터 독감이 유행한 커브입니다. 여기 호주를 보면 남반구니까 우리가 여름에 해당되는 7, 8, 9에 주로 독감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빨간색이 이번 여름에 호주의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 커브인데, 이 벌써 3, 4월에 이제 코로나19 유행하면서 거리두기를 하니까 독감이 증가하다가 이제 급격하게 감소가 됐죠. 그렇게 길을 못 피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에 보면 역시 같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 바이러스 양성률인데, 이 막대 그래프 오렌지색들이 인플루엔자가 분리된 숫자인데, 3월에 가서 코로나19 유행하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급격하게 감소가 됐죠. 거의 유행을 못하는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과연 그랬을까에 대한 약간 지금 한쪽에서는 주의해야 된다. 실제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었다라고 확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또 감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플루엔자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안 됐다. 또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코로나19 병원에 가는 것이 코로나19 환자와 겹치는 것과 관련해서 병원 가는 것을 피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게 인플루엔자 감시가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이 호주의 그 인플루엔자 감시 자료를 이제 발표하는 사람들의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함정도 있기 때문에 유의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가 인플루엔자 유행을 줄이는,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 겨울에 어떨 것인가, 예상 시나리오를 3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일 위가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사례고, 제일 아래는 가장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가운데는 이제 중간 정도가 되겠죠. 뭐 적어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걸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면 인플루엔자 유행할 것이고, 코로나19도 지금 뭐 인플루엔자 못지않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 있고, 가을 겨울에 날씨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유행하리라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둘 다 유행 안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태까지 이 코로나19가 유행하고 거리두기를 해서 줄고 또 유행하고 완화하면 올라가고 이런 양상인데, 여태까지의 거리두기가 효과가 제대로 발휘 안 돼서 여태까지 거리두기 방법 2단계, 뭐 2.5단계 방법으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의 코로나19의 발생 양상이고, 두 번째는 인플루엔자 독감이 코로나19와 함께 유행을 하는 거죠. M자형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1월에 첫 유행파가 있고 3, 4월에 두 번째 유행파가 있는데, 어느 정도 코로나19에 대한 거리두기로 인플루엔자 유행 규모도 좀 감소되는 그런 영향은 있지만, 동시에 이제 크게 유행하는, 이것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중증 고령자 만성병 환자에서 중증 환자가 속출하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 의료 시스템 붕괴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는데, 그런대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줄었다가
또 거리두기 풀면 두더지기 잡기식의 이제 그런 어떤 방역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적절한 비유가 사실 딱 이해가 되는 이제 표현은 그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두더지 잡기식으로 이렇게 코로나19가 늘어나면 거리두기 강화하고 감소되면 또 다른 데에서 또 유행이 늘고 또 거리두기 하면 감소하고 일종의 이제 파도 치기식이죠.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 해온 대로 코로나19를 이제 방역을 하면서 인플루엔자가 이 코로나19 방역 거리두기 하면 우리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뭐 집회 제한 이런 소셜 디스턴싱 가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독감 유행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독감 유행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이제 소규모지만 이렇게 유행하는 이것이 이제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코로나19는 뭐 우리가 거리두기를 시행과 강화 완화를 반복하면서 코로나19 유행이 오락내락 하겠죠.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초기에 유행하는 듯 하다가 거리두기 강화로 해서 겨울철 내내 길을 못 피고 유행을 못하는 시나리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인플루엔자는 코로나 대비 전파력이 낮다. R넛이 1에서 1.3이다. 코로나는 2 내지 3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집회 제한 손 씻기 하면 코로나도 영향을 받지만은 더 큰 영향은 인플루엔자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전제 조건은 우리가 백신을 최대한 접종해서 집단 면역 수준을 높여 놓으면 거기에다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집회 제한, 손 씻기를 하면 그 효과는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미 집단 면역 수준이 높아져 있다면. 그래서 이 마지막 제일 하단에 이 시나리오를 지금 우리가 대로 대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독감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트윈데믹에 대한 대비 대응책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플루엔자는 백신도 있고 항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어떤 대응 수단이 있어요. 예방 수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최대한 접종해서 집단 면역 수준을 높여놔야 거기다 손 씻기, 마스크, 집회 제한 이런 것들을 하면 모임 제한을 하면 인플루엔자 유행은 더 빠르게 예방이 되고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식약처에서 검증된 독감 백신은 2,964만 도즈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로 많은 양이죠. 이 중에서 국가 무료 예방접종은 1,90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37%라고 합니다. 올해 이제 65세에서 62세 이상으로 좀 확대를 했고, 임신부, 소아청소년, 특히 이번에 중고등학생이 이제 들어갔죠.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만 명을 접종하면 약 1,000만 도즈 정도가 이제 여분이 있을 텐데,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 만성병 환자, 그러니까 우리가 62세 이상은 뭐 만성병 있는 분들이 많아서 뭐 포함되겠지만 50세에서 61세 사이에 만성병 환자는 사실 지금 국가 무료 예방접종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통신비를 2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환자 발생을 줄여서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정부가 만성병 환자의 접종을 무료로 추가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만약 만성병 환자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그냥 50세에서 끊어서 아니면 55세든지 50세 이상에서 무료 접종을 다 하든지 뭐 이런 정책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통신비 지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참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유행에 있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이런 보호에 최우선순위를 둔다면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열나고 뭐 기침하고 급성 호흡기 발열 환자들이 늘면 사실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구분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곳곳에 호흡기 발열 클리닉 배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일찍이 유튜브에서 여러 번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뭐 보건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보건소 한 군데로 가능할지 곳곳에 이 코로나19와 그 독감 환자를 이제 감별하고 치료할 그런 클리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우리가 이제 검체 채취할 때도 보호구 착용해야 되고 음압 시설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 클리닉은 좀 그런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되고, 특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현장에서 감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빨리 배치가 돼야 되고, 또 결국 이 클리닉에서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환자를 빨리 진단해서 인플루엔자 환자라면 타미플루나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하고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하고, 인플루엔자 환자인데 중증 환자라면 이제 병원으로 보내서 입원을 시키면 되겠고, 코로나19로 확인이 된다면 지금 뭐 정부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경증 무증상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고 중증 환자는 이제 병원 국가격리병상으로 보내서 제대로 치료받도록 일종의 이제 분류 트레이지 역할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질서 있게 했을 때만이 지역사회에서 혼란이 예방될 수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코로나19에는 항바이러스 없지만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9년 신종플루 때도 타미플루를 잘 활용했습니다. 초기에는 뭐 확진자한테만 주다가 10월, 11월에 이제 그 11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는 2009년 10월 말 11월에 신종플루가 크게 유행할 때는 열이 나고 기침하면 타미플루 그냥 줬습니다. 검사 안 하고 일종의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항바이러스제를 코로나는 아니지만 인플루엔자 환자한테 좀 투약 기준이나 적응증을 좀 확대해서 주면 일단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치료가 될 것이고 전파도 차단이 될 것이고 치료 효과로 바이러스 분비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의료 시스템의 부담이 적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바이러스 투약 기준이나 그 적응증 또 매뉴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독감 백신을 많이 접종하고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불필요한 모임 참석하지 않고 마스크 쓰고 또 손 씻기 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면 백신을 3천만 명이 맞으면 이게 집단 면역 수준이 한 60%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이 줄어드는 집단 면역 수준이 얼마냐? 명확치는 않지만 대개 한 70 내지 80%를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최대한 하고 이 개인위생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이 잘 실천한다면 인플루엔자 유행이 아주 최소화되면서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에 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빨리 채용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